저도 경매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초반 1년 동안 낙찰받은 물건이 거의 10건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세 세팅을 순월세로만 300만 원가량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매 입찰장에 일주일에 2번 가서 한 번 갈 때만 5건씩 입찰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200건의 입찰을 하고 한 400군데 정도의 임장을 갔거든요. 사실 이 고수의 처음도 네. 처음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거를 실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부동산 문을 여는 것들, 네. 물어보는 것, 점유자라고 하죠. 경매에서는 그 점유자라고 표현하는데, 점유자를 만나고 뭐 명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겁이 나요.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을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은 한번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그 두려움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 그게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임대와 임차의 개념을 몰랐고, 예, 이 용어를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부딪혀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초보 시설을 너무 겁내하시지 마시고, 그냥 많이 가보시고, 주말에 아까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세대는 시간적인 확보가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가시고, 가셨다가 뭐 물건도 보시고, 뭐 시간 나면 또 맛집도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가보시고, 문도 두드려 보시고, 초반은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작업, 그리고 임장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또 깨트리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은 별로일 거야, 어떤 지역은 너무 좋아서 나는 못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다, 누구나 다 사람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선입견을 깨트리고 하는 작업이 또 초반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건 누구나 하는 과정이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단은 좀 부딪혀보면서 일단 배우는 것도 하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이 태어나고 투자금이 저도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5천만 원에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제 아이 태어나고 그 전세보증금을 다시 투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처가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를 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생겨난 1억을 가지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 저도 투자금이 없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이 투자금이라는 게 처음에는 1,000만 원이 1억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한데, 그 1억이 3억 되고 3억이 5억 되는 것은 그래도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지출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도 보면 꽤 있거든요. 뭐 외제차든 여행이든. 요즘엔 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쓰다 보면은 통장이 그냥 잠시 월급을 거쳐가는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면 저는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 고통은 잠시지만 행복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좀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정말로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더라도 그거를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동기부여 영상도 보시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처절하게 꾸준히 매일같이 1년 정도 해보면 정말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와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기회인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비싼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동산 지도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이 입지가 좋은 입지인지 나쁜 입지인지 이런 지도를 많이 보시고, 걸어서도 많이 다녀보시고, 직장이 많이 다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면 좋고, 네.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뉴스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뉴스라는 것은
정부가 집값을 조정할 수 있는 통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오르면 그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약간 불안 심리를 시그널을 주면서 집값을 이제 조금 낮추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고지것대로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보통 뭐 KBC 계열이나 국토교통부 자료나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또 느끼고 원문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의존하고 싶고 전문가이거나 하고 싶은데 실력이 늘려면은 그런 원문을 보고 해석하는 스스로 이제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바로 정답을 보면 실력이 안 는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풀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맞고 틀리건 간에 정답은 나중에 열어봐야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경험담들 많이 읽어보고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1년은 정말 매일 공부를 했고요. 그때 그 1년을 해놓으면 우리 자전거 타는 것도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자전거를 경험해보면은 나중에 뭐 한 5년, 10년 후에도 그냥 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1년에는 되게 어려운데 그 이후에는 이제 드문드문해도 그 감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로 하려면 1년 정도를 굉장히 압축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지금에는 매일같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 감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네. 가끔씩만 체크를 해도 투자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초반 1년에 뭐 용어든 경험이든 하는 게 가장 실력을 부동산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직장인일 때는 딱 주어진 시간을 지켜야 됐잖아요. 뭐 9시에 출근해서 12시면 같이 식사하고 6시 되면 퇴근하고 제 컨디션보다는 이제 공동체 컨디션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거나 컨디션 좋지 않으면 충분히 뭐 잠을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저희 자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뭐 교육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나를 좀 던져서 좀 모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정적인 삶에 굉장히 보통 도취되어 있잖아요. 직장 대기업이면 대기업에 다니니까 나는 평생 이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전문직은 평생 또 유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안함에 너무 이제 취해서 살게 되는데 저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이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반듯한 건물을 나오게 돼서 혼자 독립했을 때 나는 이곳에서 그 밖을 벗어났을 때 나는 과연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나와서 다른 회사를 옮겨가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어요. 기존에 회사를 다닐 때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차라리 연봉은 조금 줄더라도 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인프라를 갖추자.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3년 동안 부동산을 뭐 매일매일 공부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내 스스로의 인프라를 키우자와 짧은 기간 몰입해서 공부하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좋은 것을 뭐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음이 움직여지는 건데 그거는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직장이든
직업이든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게 비단 청약뿐만 아니라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또 책에서 한편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